A는 2보다 앞에 똑같은 걸로 봐라. 그거잖아. 순서 고정되어 있는 거. B는 D보다 뒤에 똑같은 걸로 봐라. F. 저거 나열하는 계산하면 되지. 다음. 자, 한 번에 한 명씩 지나갈 수 있는 개찰구가 5개가 있다. 개찰구 뭔지 알지? 자, 대현, 진수, 민석 3사람 2개를 통과한다 그랬거든. 근데 밑에 단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저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 A를 골라서 요 A를 요 개찰구에 뭐 A가 먼저 들어가고 B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가 C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B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간 거나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됐나? 자,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3사람이 2개의 개찰구를 이용해서 통과하겠다 그랬지. 먼저 해줘야 될 일은? 갑자기 3명을 나열해? 눈에 보는 대로 숫자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 풀었다는 거 아니야. 뭐? 일단 개찰구 중에 2개를 골라야지. 자, 우리 어디로 갈까 하면서 골라야 되고 고르기만 해야 되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예시 들어 뭐 골랐다 쳐. 뭐 여기랑 여기 가기로 했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은 뭐 3 곱하기 3? 3팩? 3팩? 얘네를 나열해? 뭐 이렇게 나열해? 뭐야, 푼 거 아니야? 뭐야, 그 다음 계산 뭐야? 항상 그 4가지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의 대표 예시가 하나 정도 머릿속에 있어서 거기에 막 여기저기에 맞닿아 봐야지. 지금 함수 보내는 상황 아니야? 함수 보내는 상황 아니야? 저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이런 거지. A가 먼저 C에 가고 얘가 이렇게 간 거나 아니면 얘가 먼저 가고 이렇게 간 거나 이거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지? 남은 건 이렇게 함수 대응 상태잖아. 맞아? 그래서 치역이 2개인 함수, 즉 CD에 아니 2개 고르기로 해가지고 CD 골라놓고 전부 다 1로 들어가면 그건 뭐야? 하나만 들어간 거지? 함수에서 따지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라. 여기에 다 가게 가라.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변장을 했을 때 너 이거네 하고 알아봐야 돼. 즉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2군데. 쟤도 2군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 거지. 근데 빼기 2 해줘야 되지. 빼기 2가 뭐 한 거? 이거 뭐 한 거? 몰빵한 거. 2가지 뺀 거야. 뭐 111 해도 되고 안 되진 않는데, 연습 삼아 해봐도 안 되진 않는데, 뭐 얘는 솔직히 그거보다는 그냥 하는 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P는 지나가야 되고 여긴 지나가지 말라 그랬네. 자, 일단 순서는 어떻게? A에서 P로 가는 건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되지. 가자. A에서 P로만 가는 거 따로 계산. 야, 바로 이렇게 4C2 돼, 안 돼? 돼,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도 안 돼? 이게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A에서 P로 가려면 이렇게 2 종류의 화살표를 나열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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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열 계산이야. 이거야.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2개밖에 없을 때는 이 계산이 4C2랑 똑같다 그래서 바로 나온 거야. 됐지? 그 다음 곱하기. 아직 끝나지 않았지. 이어서 계속 달려가야 되지. 그지? 곱하기.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 다시 다 리셋하고 이제 여기랑 여기만 보는 거야. P에서 B로 가는데 Q를 지나지 말라 그랬으면 이건 그냥 뻔하게 Q를 찍고 가는 경우를 빼면 되지. 여사건 이용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서는 111 할 거면 이제 Q로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을 다 삭제시킨 다음에 새롭게 여기만 바라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1, 1, 1, 1, 1, 1, 2, 3, 4, 3, 4, 5 뭐 익숙해지면 얘도 뭐 만만치 않게 속도 낼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이건 다 잘 해야 돼. 다. 근데 그냥 직접 계산해도 만만치 않게 속도 낼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P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P에서 Q를 찍고 B로 가는 걸 빼주면 되는 거지. 됐지? 따라서 P에서 B로 가는 거 Q 무시하고
자, 이번에 아까 4C처럼 빨리 해볼까? 하나, 둘, 셋, 네 개랑, 하나, 둘, 셋, 네 개랑 세 개 나열해야 되는 거네. 그지? 7C3. 아니면 7C4. 그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지만 두 개밖에 없어서 조합으로 빨리 쓴 것 뿐. 여기에서 P에서 Q 찍고 B로 가는 거. 자, P에서 Q로 가는 거. P에서 Q로 가는 게 4C2. 다시 리셋하고 Q에서 B로 가는 게 3C1. 끝. 너 똑같이 하면 되잖아, 이제. 자, 지금 이거 한 거 그대로 이어서 바로씩 세워보자. 그러니까 얘도 딱 저기만 안 지나가야 되는 거면 그냥 여사건, 아까 여집합 반대의 경우를 하는 게 나아. 즉 여기 공사 중을 지나가는 코스는 이렇게 좀 설정해 주면 되겠지. A에서 P 찍고 Q 찍고 B로 가는 걸 빼면 되는 거네. 그지? 전체는 그럼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화살표 6개. 밑으로 가는 거 3개 나열하는 거니까 9C3이 되겠네. 여기에서 A에서 P 찍고 Q 찍고 B 가는 거. 자, 바로 가자. A에서 P로 가는 거. 근데 실은 이렇게 일자길이면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선택사항 하던 대로 해도 되고, 결국 여기만 보면 되잖아? 한 가지. 이거 해도 되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밖에 없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조합 그걸로 해도 화살표 4칸, 밑으로 한 칸이니까 5C1일 거 아니야. 그지? P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 한번 써줄게. 다시 Q에서 B로 가는 건 3가지. 자, 총 10자리고 원탁 나열 10팩. 곱하기 이걸 못 정한 거야? 몇 분의 몇 해야 돼? 돈 숨기고 돌려봐야지. 돈 숨기고 돌렸을 때 어디 겹치지? 몇 자리 겹치지? 돌려보면 몇 자리 겹치냐? 이렇게 따라서 하라니까. 하고 불 껐다가 켜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중에 돈이 있을 것 같은 후보는 몇 군데? 라고 생각을 하라고. 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몇 번? 4군데? 5군데 있지. 몇 번?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6번 아니면 8번 아니면 10번 중에 있을 거 아니야? 5자리 겹치. 그런데 이제 보기를 보면은 이제 좀 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이거는 뭐 이제 알아서 잘 하라는 거냐. 10팩인데 지금 9팩 보는 거 보니까 10팩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10 곱하기 9팩으로 10을 좀 빼낼 수 있고 뭐 이러면서 보기에 맞춰서 찾아야지. 2 곱하기 이거네. 됐지? A에서 B로 A에서 출발, 자, A에서 B 찍고 돌아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코스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찍고 돌아오는 건데 경로를 봐야지. 경로가 몇 군데 있어.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지금 C 쪽을 가는 경우랑 D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는 4가지 나눠야 되네. 그러니까 A에서 저기 C 쪽을 경유를 하고 B를 찍고 그 다음 다시 C를 찍고 A로 돌아오는 경우. 원래 확률 통계에선 이런 거 잘 해야 돼. 상황에 맞게 따박따박 잘 나누는 거. A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밑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 다시 A에서 이번엔 D를 먼저 가서 다시 D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 그 다음 다시 D 찍고 B로 간 다음에 C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 다 계산. 됐지? 뭐 하나만 계산해볼까? 이거 몇 가지? A에서 C로 한 가지, C에서 B로 2가지, B에서 C로 다시 2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경로 보면서 하나씩 계산해주면 되지? 됐나? 이건 뭐야? 한 가지, 2가지, 2가지, 3가지. 이건 뭐야? 3가지, 2가지, 2가지, 3가지. 딱 이건 뭐야? 3가지. 하다 보니 다 하고 있네. 2가지, 2가지, 1가지. 이건. 야, 그냥 그림만 돌아가 있지, 뭐, 뭐 그림이 돌아가 있어서 못 푼 거야? 뭐야, P를 거치지 않고, 그림이 돌아가 있어서 못 푼 거냐? 내가 돌려줄게. 이러고 해. P를 안 지나가야 되지, 그치?
근데 이거는 잘 보자. 이거는 여사건, 그러니까 그 정반대의 경우를 하기에도 좀 계산이 만만치 않은 게, 정반대의 경우를 하려면 일단 여기 A에서 B로 가는 전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빈 곳도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전체를 구하는 것 자체도 좀 까다로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하는 게 나을 수 있고, P를 지나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 삭제. 이건 진짜 오리지널로 하는 게 낫겠네. 자, 그럼 경유지를 잡건가 아니면 진짜로 1111 그걸 하던가. 자, 1111 한번 해볼까? 여기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일단 사이드는 다 한 가지지 뭐. 한 가지. 이렇게 안쪽 이런 느낌으로 잘 순서 맞게. 여기 2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6가지. 여기 1가지. 이렇게밖에 못 오지. 여기 길이 없어서. 여기 하려면 여기 알아야 되네. 그럼 여기부터. 여긴 이렇게밖에 못 오지. 원래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지? 6가지. 그럼 여긴 7가지. 여긴 6가지. 여기 6가지. 여기 12가지. 여기 19개. 여기 18. 여기 37. 이건 만약에 경로를 잡는다면 그 경유지를 설정해줘야 되고, 경유지가 서로 겹치지 않게 잡는 방법이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라인에 약간 대각선 느낌으로 경유지를 잡아줘야 된다 그랬고, 그럼 지금 이렇게 대각선 경유지 방향을 보면 알맞은 경유지 세팅은 여기랑 여기겠네. 여기 뭐 없으니까 P는 쓰면 안 되잖아. X라고 하자. 이렇게 2군데 경유지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A에서 X로 가는 방법은 그냥 직진밖에 없지. 그 다음 B로, 뭐야, 여기는 한 가지네. 맞지? 그럼 이제 A에서 Y로 가는 방법은 이거 아까 그 그림 아니야? 요 이쁜 사각형 요거 2개짜리. 그지? 2개짜리. 4C2잖아, 이거. 곱하기. 다시 Y에서 B로 가는, 뭐야, 이것도 4C네. 그러면 1 더하기 36, 37. 다음. 같은 모델의 검은 차량 5대. 그 다음. 흰색 차량 2대. 서로 다른 3군데의 주차장에 배치해라. 결국 이 문제도 못 알아봤다는 얘기네. 됐어? 장바구니, 그러니까 장바구니 5개. 자, 야, 주문해. 네, 쏠게. 사. 먹고 싶은 거 골라. 냉 하면서 막 순서 다 필요 없지. 됐어? 그럼 이건 위의 경우에 그럼 무슨 경우야? 검은색 차량이 여기에 2대가, 그 다음에 여기에 1대가, 여기에 2대가 이렇게 주차된 경우가 똑같은 경우지. 맞지? 같은 경우지. 그 다음 다시 이제 흰색 차량. 자, 그 다음 배식. A, B, C 중에 아무거나 2개 사라. 그랬으니까 네 맘대로 사라. 뭐 A 하나. A 2개 땡기는데? 이러면 이제 흰색 차량은 여기 들어간 거. 이때 요 내부에서의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지금 뭐야? 3H5 곱하기 3H2 끝. 그냥 알아봐야 돼, 잘. 이거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네? 말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됐어?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주차가 일단 7대니까 7H, 7C, 이러고 있지.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면 안 돼. 자, 함수의 기본 4가지 스타일은 알고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 요거. 크면 큰 대로 가는데 같은 것까지 포함된가? 이거 H 중복조합으로 함수 대응시키는 기본 세팅이지. 근데 조건이 하나가 정해져 있네. F5는 사로 가라. 확정. 그럼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선을 이렇게 넘나들지 못하는 거야, 그지? 저 크기 대소관계 때문에, 그지? 따라서 4는 어디로 가면 돼? 2나 3이나 등호도 있기 때문에 4까지는 딱 경계선까지는 가도 돼. 즉 이렇게 가는 방법. 3개 중에 항상 이건 이쪽이 고르는, 여기가 주인공 메뉴판이라 그랬어.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연결하는.
뭐 한 개만 고르는 거라 실은 뭐 H를 쓰든 C를 쓰든 P를 쓰든 사는데, 근데 어쨌든 개념상 H니까 H라고 쓸게. 그 다음 여기 6, 7, 8 얘네 셋은 여기까지 가도 요 4까지 가도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뭔 상황? 메뉴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중에 3개를 이렇게 고르는 상황. 됐지? 둘이 당연히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과정,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곱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해준 막 C가 졸라 많은 어떤 공식 그런 거 있었어. 맞아? 그치? 근데 이제 실은 그 공식은 수능에서는 그 공식을 모르면 못 풀게는 내지 거의 그렇게는 잘 안 내는 편이긴 해. 근데 그래도 그냥 직접 계산을 할 수 있게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 일단 보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지우개가 있다. 적어도 여기 보면 지우개는 10개 이상씩 넉넉하게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네를 중복조합, 메뉴판으로 보라는 얘기겠네. 메뉴가 지금 10인분 이상 준비되어 있다. 이런 상황.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개 이하잖아. 그리고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이거 미리 하나씩 사놓는 그거 하는 거지. 근데 10개 이하라서 따지면 다 하기는 다 해봐야 되네. 10개 이하니까 다시 말하면 10개를 사는 경우 아니면 사는 건 아니지 지금은 뭐 하여간. 이거 지금 다 하라는 거잖아. 맞지? 다 써봐. 자, 10개 사는 경우 그럼 뭐야? 3, H, 10이 아니지 지금. 적어도 하나씩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 방정식으로 따지면 자연수 조건 같은 거. 미리 10개 중에 하나씩 사놔야 되니까 빼기 3 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건 이거겠네. 이건 이거겠네. 이런 식으로 가겠네. 맞아? 따라서 쭉 써보면 3H4, 3H3, 3H2 뭐 얼마나 가겠어. 몇 개 못 가겠지. 3H1 됐냐? 3H0 3H0 자리.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잘 맞춰봐. 이게 지금 7개 산 거, 이게 6개 산 거, 이게 5개 산 거, 이게 4개 산 거고, 그러니까 3개만 사는 거 3H0 가능하지. 됐어? 그러니까 실은 H는 결국은 C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좀 이따가 하겠지만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뭐 다 써봐. 일단 19, 9C7이야. 그 다음 요게 9, 8, 8C6이지. 그 다음 요게 7C2고 쓰다 보면 이제 7C5고 쓰다 보면 이제 규칙도 보여서 바로바로 쓸 거야. 이 씩 차이 나는구나. 됐냐? 계산해도 돼. 물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6C 2지 이런 거 6C 15, 7C 76, 73, 21. 그 파스칼 삼각형이던 8C 2, 47, 28. 파스칼 삼각형이던 이항계수의 성질이던 알면 좋으나 몰라도 계산할 수 있게는 내주니까 그냥 이렇게 갖다가 다 더해도 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되냐? 이거 이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알려줄 추가적인 어떤 기술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계산해 볼게요. 일단 문제 해석부터. 30, 40, 50, 60, 70 5개의 물건을 구별이 안 되는 2개의 수레에 나누어 싣는다고 한다. 지금 무게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맘대로 A, B, C, D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서로 다른 5개니까 요래 놓고 구별이 안 되는 그냥 똑같은 수레 2군데에 나누어 싣겠다 그랬네. 맞아? 그지? 무게 제한이 200이다. 빈 수레는 없게 잘 나눠 넣어라 그랬으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 푸실 때는 항상 그 여집합을 생각을 해. 이거 막 200인 거 막 세세하게 다 따져야 되나? 아니면 200 넘어가는 경우가 몇 개 없나? 이런 걸 잘 확인해봐. 200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냐? 200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그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네 다 때려 박는 계산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놓고 200이 넘어가는 경우를 빼면 되지. 언제나 확통에서는 이런 거 생각을 잘해야 돼. 여집합 반대 상황 구하기 이거를. 자, 그럼 일단 그냥 나눠 받는 거 해봅시다. 그러니까 빈 수레가 없게 하라 그랬으니까
개수부터. 그러니까 빵개는 안 되고. 그냥 이런 거 상황을 잘 나눠. 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일단 개수부터 정해볼까? 뭐 이 정도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생각. 한 개, 네 개. 네 개, 한 개. 구별해, 안 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왜? 문제에서 수레 딱히 그냥 구분이 안 되는 수레라 그랬거든. 맞아? 그래서 그렇지? 딱히 그거 구분 안 해도 돼. 그냥 이거만 계산하면 돼. 자,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할래? 맞춰봐. 어떻게 하는데? 그냥 5개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지. 뭐 여기. 자, 여기 혼자 짱박 칠 사람 해가지고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그럼 남은 건 알아서 자동으로 4군데 뭐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이건 더 해야 되지? 됐냐? 됐지? 그렇지. 그 조짜기 기술을 몰라도 아주 간단한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직관적인 계산 충분히 가능해. 자, 근데 이제 빼주자. 200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지? 보면은 200 넘어갈 때가 언제야? 이 3개짜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일 무거운 거 셋이 합쳐봤자 200이 안 돼. 아마 여기에 있겠네. 맞아? 언제 넘어가? 4개짜리에 요렇게 들어갔을 때 넘어가지. 1개 빼야 돼. 발을 정자. 더 있어? 하나, 둘, 셋에 얘 껴도 되냐? 110, 130. 얘가 이렇게 골라줘도 200 넘네. 여봐, 약간 2개밖에 없네. 빼면 되네. 됐지? 하여간 잠깐. 이거도 계속 말이 바뀔 거야. 자, 이거 알아보지? 중복 조합 조건. 맞아? 그럼 이거를 한번 받아 써볼까? 얘 같은 경우는 잠깐 이걸 봐봐. X 원소가 지금 4, 5, 6, 7, 8이 있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뭔 소리야? X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의미로 받아 써보면 F4보다 F5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왜? 4보다 5가 크니까. 맞아? 지금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야.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거조차도 변장할 때마다 잘 알아봐야 돼. 8까지지. 지금 이 2번 조건을 그냥 이렇게 따로 안 하고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이런 거 빨리빨리 잘 눈에 익혀놓도록 해. 알겠어? 중복 조합으로 뽑으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X원수도 3개밖에 없네. 빼먹는 것도 없고. 그지?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중에 이렇게 함수 연결을 해야 되는데 크기 순으로 이 중에서 3개 6H, 3 아까랑 같은 표현. 0을 1개 이하 사용하라고? 그럼 나누지 뭐. 1개 쓴 경우, 빵개 쓴 경우 일단 그거부터 딱 머리에 일단 딱 시작. 준비, 후보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인 자연수 0을 1개 이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시 들어준 거네. 이건 예시 들어준 거고 본 문제는 여기부터네. 0을 1개 이하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서 합이 5가 되게끔, 자릿수의 합이 5가 되게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네. 그러니까 1개 이하, 뭐 몇 개 이상 그런 거는 나눌 생각해 주면 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없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없는 거부터 할까? 빵개지. 그렇지. 0이 빵개인 경우 이게 쉽네. 이건 뭐 일단 이거밖에 없지. 한 기자가 아니라 한 가지. 그 다음 0이 1개 있는 경우. 근데 이것도 뻔하지 않나? 이것만 나눴다면 0이 1개란 얘기는 5개 숫자 중에 0이야. 0이 하나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합이 5가 되려면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무거나 다 되나? 상관없네. 근데 몇 개 없지 않냐? 하나밖에 없지 않냐? 숫자 조합이? 이거밖에 없지 않냐? 맞지? 그래서 아직 나열은 안 한 거야. 5자리 숫자의 합이 5가 되라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일단 숫자의 합이 5가 되는 숫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있겠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네를 나열하면 되지. 됐냐? 그러나 5자리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고등수학 하에서도 해봤지만 저 0 조심해야 될 거야. 근데 이런 건 이제 여집합 쓸만하지.
그냥 이거 쫙 그냥 0 신경 쓰지 말고 쫙 나열한 거에서 0이 앞에 박힌 경우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 이게 제일 간단하지? 그게 아니면 이제 자릿수별로. 그러니까 저게 서로 다 다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느낌이지. 이거 가지고 5자리 숫자 만들어라. 한 번씩만 써라. 한 번씩만 써라. 이런 거 할 때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 이런 거 했잖아. 자, 여기에 0은 오면 안 되니까 4가지. 자, 그럼 여기 이제 0 빼고 하나 썼으니까 4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야. 그지?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은 절대 안 되고. 그럼 이렇게 여집합을 쓰던가 아니면 매번 0이 여기 있는 경우 0이 여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지. 근데 얘는 뭐 숫자 구성이 워낙 1112밖에 없어서 둘 다 할 수는 있어. 일단 요거 처음에 말한 거대로 해볼까? 저걸 그냥 나열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5개라고 보는데 3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5 곱하기 4 20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 0이 여기에 박혀버린 경우는 이제 여기 4자리에 2를 나열하는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4팩에 3팩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4가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빼게 되면 16개. 됐나? 됐지? 그런데 얘는 숫자 구성 자체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세는 것도 괜찮아. 0도 심지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계산도 괜찮아. 그러니까 0을 엿다만 안 넣으면 되잖아. 0을 먼저 배치해버리는 거지.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0을 배치. 0이 만약에 여기 있다 쳐. 그럼 이제 그냥 1112 나열하면 되잖아. 얘는 워낙 숫자 구성 자체가 단순해서 이렇게 풀어도 무리 없고. 됐나? 네, 부교재도 마찬가지로 번호, 뒷번호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 올라가는 건 맞아. 요 정도 문제면 뭐 지금 25, 26, 27? 25, 26 라인 정도? 아니면 27? 하긴 요새 아주 쉬워서 이 정도면 29번에 박힐 수도 있겠다. 하여간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네. 철수 0이 동수에게 1개 이상씩 나누어 주고 자, 사탕이 5개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를 철수 0이 동수에게 1개 이상 준다 그랬으니까 이거 미리 주는 그거 하는 거 같지? 중복점 느낌이 나지, 그치? 그 다음 근데 또 있네. 초콜릿이 또 5개가 있는데 이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사탕을 1개만 받은 사람에게 1개 이상 나눠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탕을 1개만 받은 사람한테는 일단 무조건 하나를 쥐어주겠다 이 얘기지, 그지? 맞아? 그럼 이건 지금 봐봐. 여기만 보면 계산은 간단하거든. 메뉴판 3개, 장바구니 5개인데 1개 이상 사야 되니까 A랑 B랑 C랑 미리 하나씩 주문하고 남은 것만 마저 사는 3H 이 계산이긴 하거든. 맞아? 그지? 그치? 그런데 항상 말했잖아. 여기에서 얘네가 몇 개씩 받냐에 따라 그 이후에 초콜릿 줄 때 계산이 달라지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사탕을 1개만 받은 사람한테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맞아? 그럼 이 경우는 나눠서 해야 돼. 이거 3H2 하면 안 되고 다 나눠서 해야 돼. 특히 개수에 주목해서. 그러니까 5개니까 그냥 노가다 떼어서 아까 전에 개수처럼 아까 수레담기 같은 느낌으로 개수부터 일단 1개 이상씩은 주라 그랬으니까 개수 줄 수 있는 게 1개, 1개, 3개 개수만 일단 개수만 또 뭐 있어? 1개, 2개, 2개 이렇게밖에 없지, 그지? 따라서 이렇게 2가지로 크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네. 되냐? 자, 1개, 1개, 3개 주는 경우는 일단 뭐부터 정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3개 받을 사람 정해야 되지, 그지? 3개 받을 사람 3명 중에 1명 고르고. 됐지? 그 다음에 뭐 분배해야 돼? 3개 받을 거면 그 3개를 뭐 입안에 넣어주는 순서 뭐 이런 거 해야 돼? 아니야. 같은 사탕이기 때문에. 됐지? 바로 초콜릿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초콜릿 넘어가자. 이제 생각해야지. 이렇게 줬기 때문에 1개만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럼 초콜릿 조건이 한 개 받은 사람은 미리 하나씩 주래잖아. 맞지? 즉 지금 현재 여기까지 계산한 후의 상황을 보면 A, B, C가 3개를 뭐 그냥 뭐 A가 받았다 쳐볼까? 계산을 했으면 하나의 예시 들어놓고 하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이래 놓고 이런 상황이야. 그럼 초콜릿 주려면 문제 조건대로라면 한 개 받은 사람한테는 미리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초콜릿 2개를 미리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은 남은 건 A가 다 가져가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명에게 자 일단 하나씩 미리 주고 나머지 계산 똑같지. 미리 딱딱 주면 이제 2명에게 남은 3개 마저 나열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이런 뜻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요것도 하자. 자, 얘도 이제 한 개, 2개, 2개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일 단순하게 한 개 받을 사람을 고른다 생각하면 되지, 그치? 맞아? 한 개 받을 사람을 셋 중에 한 명에게 불쌍하지만 한 개만 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가 한 개 받았다 쳐. 자, 이러면 초콜릿은 그냥 맞지? 그지? A가 그냥 다 가져가야 되지, 그지? 그거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 개수가 EH3이지. 이건 개수 구하는 거잖아. 개수. 구체적으로 항을 뽑아야 되고. 따라서 X니까 이항정리 쪽 문제인 거지. 이렇게 바구니 2개를 잡아서 여기에서 X항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부터 이렇게 파악해야지. 아니면 노란 곳에서 상수항이 나오고 여기에서 X항이 나온 이 2가지로 계산을 따로따로 해줘야 되지. 자, X항, X 지금 여기 X라는 공과 2라는 공, X를 하나 뽑아야 돼. 자, 3C 1, X의 1제곱, 2는 그럼 2번. 그 다음 여기는 4가 아니라 여기 상수항만 뽑아야 되면 야 대신에 저기 마이너스니까 조심. 마이너스 1만 4번 뽑으면 되네. 따라서 이걸 잘 보면서 개수만 떼와서 계산하면 이게 개수. 여기도. 여기는 그럼 상수항이면 여기는 이 노란 바구니에서는 2만 3번 뽑아야 돼. 그 다음 이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네. 3x를 1번. 여기 주의사항 마이너스 1을 3번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야. 따라서 여기 개수는 마이너스 8 곱하기 4 곱하기 3 조심. 따라서 마이너스 12, 8, 96. 이거랑 더해 주시면 개수. 이것도 이제 문제 이해 잘 해줘야 돼. 6자리 자연수가 있다. 내가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6자리 자연수가 있을 때, 뭐 이 밑에 예시를 보고 해도 되고, 153,629. 한 개의 숫자를 지워서 이 6자리의 자연수와 같게 되는 7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문제 예시를 들어줬지. 몇이냐, 이거. 153만 6,279에서 7을 내가 삭제시키면 얘는 있다고 한 6자리 수랑 똑같게 되지, 그치? 그래서 6자리 자연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6자리를 내가 6자리 자연수를 나열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들던가. 그래서 즉 뭐 하라는 소리야? 7자리 자연수 중에 숫자 하나만 띡 뗐을 때 저렇게 153,629가 되는 숫자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숫자 7개에서 하나를 지워서 저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치? 이거 잠깐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다시 말하면 저기 있는 정해져 있는 153,629라는 숫자에서 내가 숫자 하나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 맞아? 숫자 하나를 추가한다고 보면 되지, 그치? 그렇게 추가했을 때 그 수가 7자리 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결국 뭐 하란 소리? 여기에 예시로 들어준 요 말은 이해하지. 6자리 자연수가 하나가 딱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 지워서 얘랑 똑같게 되는 7자리 자연수 찾으란 얘기.
숫자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예시 든 걸 갖다 써도 되고, 네가 뭐 좋아하는 숫자 갖다 써도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숫자 한 자리, 숫자 한 개를 끼워 넣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 중에 한 군데에 숫자를 아무거나 끼워 넣으면 그것이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7자리 자연수가 될 것이니까. 그지? 대신 이 0을 조심해 줘야지. 0만 조심하면 되지? 그냥 딱, 자, 첫 번째 0 빼고 1부터 9 중에 집어넣는 경우. 일단 1부터 9의 숫자 중에 끼워 넣을 숫자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럼 그 고른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 7자리 중에 한 군데에 집어 넣으면 되겠네? 63가지. 0은 특별 대우해주지 뭐. 0을 끼워 넣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중에서만 넣어야 되지. 맨 앞에 넣으면 안 되지? 그럼 7자리 수가 안 되잖아, 그지? 끝. 자, 그럼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항계수 성질이랑 여기 좀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잠깐 복습. 요놈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어. 이거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 이항계수, 이항정리를 그대로 좀 확장시키라 그랬지. 그러니까 바구니에 1이 들어있고 x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얘를 전개하는 전개식을 쭉 나열할 때 공 뽑는 거 생각하라 그랬잖아. 1이 적혀있는 공이 있고 x가 적혀있는 공이 있고 뒤에는 n번 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제 1이 있기 때문에 저 1은 실은 신경을 안 써도 돼. 몇 번을 뽑던 1이니까. 맞아? 따라서 x만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x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이제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n번까지 쭉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순서대로 이왕이면 작은 숫자부터 빵번 뽑은 경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조차도 어차피 1이니까 저건 그냥 생략. 이걸 전개한다 쳤을 때 한 번 뽑은 경우, 두 번 뽑은 경우, 세 번 뽑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식이란 말이지.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생각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건 뭐 그리고 뭐 수원 수투에서 뭐 이런 거 전개할 때도 쓸 수 있거든. 이런 거 전개할 때도 쓸 수 있고. 맞아?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전개된 식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식. 뭐 당장 빡세게 외운다보다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앞에 여기 내가 공식 4개 잘 써놨으니까 뭐 보면서 참고하면서 그렇게 가도 돼. 중요한 건 이 공식에서 1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요 행위들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식이 나왔지라는 그 행위 자체는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라고 그랬어. 맞아? 보면 되지. 위에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이 나오지. 이게 이제 이항계 성질 공식 같은 거야. 중요 사항이 0부터 출발이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호가 0, 뿔마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가게 되고 그 계산 결과는 0. 그 다음 저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서 요 두 식 나오는 거고. 맞아? 얘는 뭐 헷갈릴 일이 1, 3, 5, 7인데. 그러니까 이게 홀수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이건 그럼 짝수라고 받아들이는데 짝수인데 0 포함이라는 거 잊지 마라. 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계산하라 했을 때 생각을 잘 해줘라. 뭐 예를 들어 10C 2 더하기 10C 4 더하기 이런 거 계산할 때 속지 말고 짝수 그거다. 공식 2에 9제곱인데 근데 그건 이게 붙어 있을 때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노란색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 작업 들어가야 돼? 얘를 이렇게 저거 1이잖아? 이렇게 계산해줘야 정답인 거지. 맞지? 그래서 그냥 처음 거랑 제일 시작한 지점 또는 끝에 거 잘 붙어 있나 잘 확인하시면 되고. 됐냐? 그래서 그냥 이쪽에서 C가 매우 많다라고 내가 항상 예시를 드는데 C가 졸라 많으면 이제 이성질 아니면 밑에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쓰라는 거야. 요것도 뭐 이거는 뭐 딱히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 뭐 하는 삼각형인지만 너네들이 알고 있으면 되거든. 이거 숫자로 바꿨으면 바로 알아볼 텐데
아닌가? 몰라, 못 알아보나? 그냥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나? 초등학교 창의력 퀴즈 같은 데 있는 숫자로. 삼각형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숫자를 이런 규칙으로 써내려가는 이런 삼각형을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보면 어떤 규칙으로 써내려가고 있는지 대충 알지 않겠냐?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리면서 둘이 더한 게 여기, 맞아? 그리고 그냥 뭐 확통하는 사람들이니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 얘는 뭐 별 의미 없는데, 요게 이거야. 얘가, 뭐 이거 그냥 쉽게 쓴 건데, 뭐 A로 하던 B로 하던 얘 전개했을 때 그 순수 숫자 개수 있지. 알잖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지? 얘가 세제곱 개수들이야. X 세제곱, 3X제곱, 3X, 1. 그지? 이게 4제곱, 이게 5제곱. 뭐 그런 성질이 있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파스칼에서 그냥 수능 실전,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거 수능에서도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거의. 주로 쓰는 특징이 이제 이런 성질이거든. 야, 저거 3개 더하면 몇이야? 그거 어딨어? 여기 있지. 소위 하키체 공식, 양말 공식 그러는데, 여기까지 더하면? 여기 있지. 여기 하키체 공식, 이게. 쭉쭉 더 내려가면 그 계산 결과는 항상 이쪽에 위치하게 돼. 그냥, 자, 반대 방향도 돼. 대신 중요사항은 여기 벽이라고 하거든. 먼저 벽부터 세우는 거란 말이야. 벽에서 출발해야 돼.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가능해. 뭐 예를 들어 여기 1하고 3하고 6 더하면 몇이야? 그거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하키체, 양말 이런 공식이라서 이런 그림, 이쪽 그림 아니면 이쪽 그림을 상상해서 계산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 됐냐? 그리고 얘는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을 조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니네들이 규칙 있게 몇 줄 정도는 찾을 수 있으면 좋아. 이렇게 더한 거. 이거거든. 됐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부교재 질문할 때 그냥 직접 계산했던 거 있지? 그거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써볼게. 어디 갔냐, 아까. 아까 전에 뭐 빨간색 뭐 10개 이하 그 문제 있었잖아. 그 문제가 최종 계산 결과가 이거였지. 9C, 기억나? 9C 7 더하기 8C 6 더하기 7C 5 더하기 6C 4 더하기 5C 3 더하기 4C 2 더하기 3C 1. 아까 이거였지? 아까 이거 기억나지? 그지? 실은 얘가 파스칼 생각하면은 금방 구할 수 있어. 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너네들이 요쪽인지는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몇 줄 같다면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2로 자 그냥 구석탱이에 이거 다 쓸 필요도 없어. 방향만 알면 되니까. 자 이러면 여기가 3C 0일 거야. 여기가 3C 1일 거야. 한 요 정도만 그려봐도 알 수 있지. 2C 0, 3C 1이니까 요쪽 방향인 거 바로 파악 가능하지? 벽부터 출발한 거 맞지?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야? 9C 7까지네.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잘 봐.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아마 정답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수일 거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바로 가다 보면 은근 나름 숫자 하나씩 밀려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돌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규칙은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규칙대로 한 칸 더 가. 2C 0, 3, 1, 4, 2, 9, 7. 그럼 여기 뭐야? 18 이겠지. 그 앞에 거다. 이렇게 돌아서 가야 덜 헷갈릴 거야. 그럼 여기 뭐? 됐냐? 그래서 C가 졸라 많으면 이거 아니면 아까 그 공식 4개 중에 하나야.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이거 내신용 문제인데 그냥 저 뭐 저딴 것도 있구나 하고 쓱 봐봐. 내신용 문제. 21의 21제곱을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 전개식을 이용해라 잖아. 이 전개식의 중요 포인트는 1이야. 따라서 얘가 이거 하라는 거야. 21이지. 하필 23도 아니고 24도 아니고 21인 이유는 쟤를
21 더하기 20이라고 생각하라는 뜻이고 이것의 21제곱을 생각하라는 얘기고 됐냐? 그럼 자네들은 마음속으로 마치 이게 x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얘를 나열. 아까 내가 그 나열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랬잖아. 얘를 나열하면 이런 규칙으로 나열이 되겠지? 맞아? 그치? 자, 근데 구하는 게 뭐야?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가만히 보면 야, 요거 400 아니냐? 이거 400이지. 여기서부터는 계속 400이 추가되어 있겠네, 안에. 맞아?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이쪽 뒤쪽에서는 나올 리가 없고 여기에서만 나머지 구해주면 되는 거지. 맞니? 즉 이거만 보고 계산해. 아 뭐야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야지 직접. 1 곱하기 20이니까 이게 몇이냐 421이니까 얘를 이제 요거만 나눠서 딱 확인하면 나머지 21 이렇게 구하는 얘기야. 내신용 문제? 수능에서는 당연히 이딴 거 안 냅니다. 원리를 이용할지 몰라도 이 문제 자체를 내진 않겠지. 원리나 이런 거는 알고 계셔라. 다양하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이고 뭐야. 11의 13제곱의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의 총합을 구해라. 뭐지? 일단 쟤부터 전개를 해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볼까? 13제곱. 그럼 이제 마치 12x인 것처럼 13c 빵 더하기 13c1 곱하기 10 더하기 13c2 곱하기 12번 더하기 이런 식이 되겠네. 하다 보면 이제 대충 감이 와. 아, 여기서부터 무조건 1000의 자리가 되지, 그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100의 자리까지의 숫자들만 구하라 그랬잖아. 따라서 실은 요 뒤에 거는 무시해도 되고. 왜? 무조건 0이 3개 이상 붙잖아, 그지? 따라서 님들은 이거만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이야. 됐지? 뭐 이런 느낌의 내신용 문제입니다. 다음 장은 이항계수 성질 공식 이용하는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느낌만 딱 봐봐. 이항계수 아니면 파스칼. 그러니까 C가 이렇게 졸라 많다는 건 아까 그 이항계수 성질 아니면 파스칼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이항계수 성질 공식들은 공통점이 봐. 요 이항계수 성질 공식들은 여기 다 똑같다. 여기 다 똑같잖아. 무조건. 그지? 요 앞자리 어디서? 요 앞자리 다 똑같아. 이런 정도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그지? 파스칼 삼각형이 뭔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규칙이 조금 이렇게 있는 거고. 따라서 얘는 이항계수의 공식은 아니겠네. 앞자리가 다르잖아. 2, 3, 4 앞자리가 다르잖아. 됐냐? 그러니까 아 이거 파스칼인가 보다 하고 자 연습해서 찾아봐. 아니 뭐 해보자. EC0 이거 아까 한 것 같은데? EC0, EC1, EC2 그러니까 파스칼 삼각형을 한 두세 줄 정도는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따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쪽이네. 맞지? 마지막이 21C 19네. 자, 그럼 아까 알려준 대로 아마 정답은 여기에 있는 거일 거야. 천천히 돌아가. 다음 거는 뭐지? 21C 19니까 22, 20이겠고 그 앞에 거니까 22C 19겠구나. 그리고 당연히 얘를 계산을 22C 19로 하면 안 되고 22에서 19를 빼면 3이지.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됐나? 자, 얘가 이제 반대 방향 같은데 2C2, 3C2, 4C2, 따다다다 8 계속 얘는 오른쪽이 2로 고정되는 모양새네. 자, 또 파스칼 삼각형 소환 2C2로 출발하니까 여기쯤부터 그려보면 되겠네. 그럼 아마 이쪽이 3C3이 있을 거라 3C2가 여기에 있을 거고 아, 요쪽 얘는 이번엔 요쪽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지. 쭉쭉쭉쭉 89C2니까 아까 알려준 대로 답은 여기에 써 있는 애인데
천천히 돌아가서 다음 거는 90C이겠고 그 앞에 놈이니까 90C3이겠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주면 됩니다. 됐지?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니 그래도 있는 개념인데 한번 잘 확인하시고 해봐. 그 다음 자 이거는 이제 공식인가 보네. 6C 3 6 근데 0이 없어. 0부터 출발해야 되지.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쭉쭉쭉 가는 거지. 그치? 얘가 2의 6제곱이므로 노란 거를 넘긴 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치? 공식 원본을 이렇게 써주면서 생각하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네. 부호가 와리가리 치고 있어. 0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부호가 와리가리 치는 것도 그냥 공식 원본을 먼저 소환을 해요. 원래 쓸 때 이렇게 변형 들어가 있을 때 안 헷갈리려면 공식 원본을 소환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부호가 번갈아 가는 애들은 마지막 항도 한 2개 정도 안전빵으로 써주고 이게 공식이야. 그치? 됐어? 이제 봐. 뭐가 빠져. 이빨 빠져 있잖아. 얘 없어 얘. 얘도 없어 지금. 그치? 맞냐? 그리고 부호도 확인해봐. 원래는 홀수 자리에 마이너스고 짝수일 때가 플러스인데 위에 건 지금 반대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를 쫙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물론 넘기는 걸 생각은 자유. 하여간 부호를 약간 변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잘 발견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돼야 이 부분이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인 거지. 이 부분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네. 등식 형태를 잘 유지해서. 맞지? 다시 말해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저 앞에 것도 마이너스 1이지. 1로 이렇게 가지고 넘겨오면 정답은 2가 되겠네. 됐냐? 그래서 얘는 2. 이 정도 가벼운 문제. 이 공식도 진짜 막 복잡하게 내신용으로 깊게 들어가면 짜증나는 문제들 많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없어. 딱 기본적인 공식 쓰는 정도. 자, n이 짝수일 때, 여기 짝수로 고정해놓고 0부터 잘 출발했네. 0, 2, 4 해서 짝수 끝까지 잘 갔네. 됐냐? 공식으로 2에 n-1제곱이고 3000. 이거는 이제 수원에서도 하던 부분이지. 로그로 바꿔서 풀면서 생쇼 하지 마시고 그냥 n에 숫자 집어넣어서 찾아. 대충 10제곱 근처일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이제 절반 모양인데, 이걸 하기 전에 딱 숫자 2개, 4 아니면 5를 생각을 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실은 이 이항계수의 성질 문제는 그 공식 중에 그 첫 번째 거 있잖아? 이 공식을 잘 뜯어보면 결국 얘는 거울. 반쪽짜리 공식이야, 실은 이거. 왜냐면 너네들 조합의 성질 알잖아. 그지? 언제나 이것도 잘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지. 5를 예시로 들면. 맞아? 근데 얘네는 결국 거울이야. 왜? 5C5가 뭐랑 똑같냐? 5C0. 5C4가 뭐랑 똑같냐? 5C1. 5C3이 뭐랑 똑같냐? 5C2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공식은 실은 똑같은 부분이 2개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맞지? 그치? 따라서 요 계산 결과를 잠깐만 대문자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 계산 결과 또한 A일 거고 이 공식을 크게 뜯어보면 결국 2 곱하기 A가 2의 5제곱이다 라고 축약할 수 있지. 다시 말해 A 값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절 구해준 계산도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되나? 근데 이건 당연하겠지만 이게 짝이 딱딱딱 맞을 때가 있고 중간에 하나 남을 때가 있겠지. 언제 남고 언제 안 남는지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홀짝이 제일 딱 좋은 예시니까. 그래서 5 아니면 4 헷갈리면 네가 직접 홀짝에 직접 노가다 뛸만 하면서 적절한 숫자인 5랑 3, 4 이용해서 이렇게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홀수인 경우가 커플이 딱딱딱 맞는 거고 짝수인 경우가 이제 0이 포함돼서 그런 거지. 이렇게 커플인데 중간에 혼자 왕따가 한번 있는 거네.
맞지? 그치?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살까? 자, 예.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홀수네. 반밖에 없고, 이건 딱딱 커플이 맞는 경우겠네. 10시 0부터 11시 5래. 그럼 이제 상상, 원래대로라면 그 다음 건, 그 다음 건 이거였을 거고, 딱 이렇게 바로 커플 맞지? 맞아?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나마나 11시 10일까지 이거의 최종 계산은 2의 11제곱일 텐데 완벽하게 절반씩 있는 모양인 거 맞네? 그치? 따라서 여기 계산하라고 한 요거를 A라고 친다면 A 더하기 A, 다시 말하면 2A가 2의 11제곱이므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저거는 2의 10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뭐야, 그냥 로그만 추가. 로그 2의 10제곱 10. 됐지? 네, 문제 빠르게 하고 확률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C가 겁나 많아서 이항계수 공식인가 뭐지 그건가 하다 잘 보면 공식에 저런 게 없어. 즉 얘는 공식이 아니라 요 원본을 그 공식을 유도하는 데 사용된 요 원본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결국 그 공식을 쓸 때 유도할 때 사용했던 원본 공식이잖아. 맞아? 즉, 이 상태에서 n에 몇이 들어가고 x에 몇이 들어간 식이지? 를 찾아야 돼. 그 공식이 이제 여기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그 이 공식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 그지? 일단 딱 보면 알겠지? n은 뭐겠냐? n은 5일 거야. n은 5일 거야. 뭐 왜가 아니라 그냥 여기 생긴 걸 봐. 5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왔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 자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됐나? 그 다음에 x에 몇 집어넣으면 저거 나와? 또 5 집어넣으면 되지? x에 5를 집어넣은 게 딱, 요거, 뭐 좌우는 바뀌어 있으나 곱하기니까 뭐 어때? 5 집어넣은 게 딱, 요거 마지막에 5까지, 끝까지 잘 들어가 있네. 따라서 위에 거의 정답은 바로 이 식에서 x에 5 집어넣은 저게 정답이지. 뭐? 1 더하기 5의 5제곱. 다시 말해, 6의 5제곱. 됐지? 공식 자체를 그냥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 자, 일단 1 더하기 x에 11제곱인 것 같긴 하지. 바로 보이지, 그지? 11시 0, 11시 1. 자, 근데 부호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까? 11분의 1, 그지? 근데 부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11분의 1을 넣으면 딱 저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냥 간단한 문제. 따라서 얘 최종 계산 결과는 이게 들어가면 1 빼기 11분의 1이니까 11분의 10의 전체에 11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최종 계산은 자네들 수원 지수로그 계산 연습이 되겠네? 이거 뭐야? 몇 번이야? 11 곱하기 뭐야? 1 마이너스 로그 11이지. 그냥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티나게 막 공식을 써야 되게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는 나올 수도 있어. 말로.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근데 공식을 몰라도 직접 계산할 수는 있는 수준으로는 그냥 이 정도 그냥 간단한 난이도로는 충분히 23, 24, 25, 26번 선에서 뭐 틱 튀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공식을 꼭 외워야 되나요? 말했잖아. 공식을 몰라도 그냥 적당한 계산을 통해서 직접 구할 수는 있게 내줄 거나, 공식을 알면 뭐 조금 빨리 더 할 수 있겠지. 뭐 그 정도. 자, 서로 다른 종류야. 15개가 있는데 7개 택해라. 이거 뭐야? 서로 다른 15개 중에 7개 고르기만 하기. 15C 7이지. 이하니까 7개 아니면 6개 아니면 5개 아니면 다 하라는 얘기네? 맞지? 딱 보고 눈치 까야지. 이거 C가 졸라 많아지는데? 너무 많은데? 이거 진짜 다 하는 거예요? 맞아? 됐냐? 그 다음 문제 잘 봐서 항상 0이 중요하지, 0.
근데 뭐 적어도 하나를 이상을 뽑아야 된다는가 그런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골라도 되는 것까지 포함. 됐나? 그리고 이건 아까 알던 대로 그 절반 반절이지. 뭐 지금은 한 직후라서 뭐 안 까먹었겠지? 홀수면 딱딱딱 떨어지는 경우였어. 그지? 이거 정확히 절반 맞지? 요 다음 게 15C 8인데 그거 딱 바로 옆에 커플이잖아. 그지? 아마 이것은 계산 결과가 요 계산 결과를 A라고 치면 그 15C 0부터 15C 15까지 더한 계산 결과를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 있었고, 따라서 A는 2의 14제곱이 되겠네. 됐나? 뭐 설명한 직후니까 뭐 바로 쓸게. 따라서 저거 로그에 집어넣으면 정답은 14가 되겠지. 됐나? 됐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로 써 있는 문제. 아래도 집합 1, 2, 3, 4, 5, 6, 7, 8, 9, 10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짝수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다 하라는 거 아니야? 자, 2개짜리 부분 집합은 몇 개? 갑자기 막 선생님 2의 10제곱 그건가요? 걔랑 착각하지 마. 그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야. 10개, 그러니까 그건데 물어본 게 10개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을 계산을 해야지. 지금은 전체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 뭐야? 10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 물어보는 거지. 됐어? 바로 써도 되나? 2개만 할 게 아니라 바로 쓰자. 이게 2개짜리 부분 집합, 이게 4개짜리 부분 집합, 이게 6개짜리. 이거 계산하라는 거네. 됐나? 공식 본체를 소환합시다. 공식 본체는 10C 0부터 출발했을 때 2의 10-1제곱 이렇게였어. 그치? 즉 문제에서 물어본 이 노란 부분은 요거 넘긴 걸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 노란 부분의 계산 결과는 2의 9제곱에서 요걸 계산해 주셔야 된다. 511이겠지. 511 되냐? 그냥 간단하게 딱 공식 정도만 쓰는 수준. 요 정도는 그래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인데 알아두시고, 이거보다 더 깊게 내신까지는 뭐 부교재에도 그렇게 빡세게는 없어. 문제 그냥 간단하게 공식 연습용으로만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드디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 확률 뭐 선택 과목이 미적분 때도 그랬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보면 딱 1번 뭐냐,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 그쪽이 이제 1단원이었고, 2단원 그냥 쉽게 말해서 2단원, 미분, 3단원 적분인데 뭐 해봐서 알겠지만 이 안에 내용이 졸라 많지. 그치? 그래서 자, 지금 확통으로 따지면 1단원 끝난 거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1단원 다 한 거야. 이제 2단원 확률 할 거야. 뭐 해보면 알겠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 3단원 통계하면 끝이야. 됐어? 벌써 3분의 1 끝남. 그냥? 그러니까 잘 반복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확률이라는 걸 좀 해볼 건데, 이 확률이라는 걸 너네들이 전혀 모르진 않을 걸, 개념 자체를. 야, 주사위를 던져서 뭐 그냥 바로 물어볼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주사위를, 자, 명시를 정확히 해줄게. 1회 던져서 뭐야? 그리고 퍼센트 말하지 말고, 퍼센트는 이제 그 구해진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걸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하지. 이런 데서의 확률은 백분율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곱하기 100이 아닌 100 하기 전, 그냥 분수 상태로 확률을 대답을 하셔야 돼. 몇이야? 3분의 1. 통분하기 전으로 말하면 6분의 2. 맞아?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미 너네들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있어. 구할 줄 알아. 이제 좀 더 그걸 구체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집합이랑 비율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너네들 알다시피 방금 계산 어떻게 했어? 아,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즉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며, 문제 방금 내가 말한 이제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해. 내가 언급한 사건은 3의 배수인 사건을 구하라고 그랬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너네들이 그럼 3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3, 6. 그래서 너네들이 6분의 2라고 구한 거 아니야.
자, 확률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이거야. 기본적인 건. 됐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용어나 그런 걸 좀 따져서 얘기를 해 본다면, 자, 표본과 뒤에도 써 있을 텐데,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표본 공간을 주로 S라고, 집합이야, 이젠. 왜냐면 방금 전에는 그냥 대충 나열해서 6가지 썼지만, 따라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표현을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정리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 돼. 됐지? 자, 사건. 이건 이제 문제마다 다르겠지. 방금은 내가 이걸 지금 사건을 주사위를 던지는 그 상태에서 3의 배수라고 그랬고. 맞아? 그치? 뭐 주머니 안에 공이 뭐 빨간 공이 몇 개 들어있는데 뭐 똑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그게 사건이 되는 거고. 됐냐? 그런 개념이 사건이 되는 거야. 사건은 보통 대문자 A, B, C, 뭐 아니면 X, 아니면 Y 이런 문자들을 주로 쓰고. 됐어? 뭐 지금은 내가 A라고 해봅시다. 방금 말한 내가 방금 전에 예시 들어준 사건은 3의 배수였지.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A라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면 이런 세팅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내가 방금 뭐 구하라 그랬어? 요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쓰면 확률 %P 따와서 기호 A가 일어날 확률. 됐냐? 구하는 방법은 다 기호로 잘 써보자. 방금 니들 어떻게 구했어? 저거 집합의 원소 6개를 밑에다 6 이렇게 넣었잖아. 원소의 개수 기호 있지? 기억나지?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의 개수 분의 됐냐? 됐지? 그러나 확률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이렇게 그래서 소위 말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아이씨 오늘 글씨가 안 써지냐? 경우의 수 분의 그 소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긴 할 건데 아무 때나 저렇게 구하면 안 된다. 소위 그러면서 이거 이제 참고로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있어. 이건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있어.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원 사건은 뭐냐 하면은 가장 너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지금 이론 세팅에서 원소의 개수가 1인 사건을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이 뭐냐라고 다 물어본다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는 1이 나올 수 있지, 그치? 아니면 2만. 이렇게 하나짜리 표본 공간의 원소를 그냥 각각 하나로만 이렇게 사건을 세팅한 얘네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그래.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A는 원소 개수 2개잖아. 얘 뜻이 그래. 그래서 얘를 왜 정의하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야 돼. 이 근원 사건, 얘네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다 동일해야지. 뭔 소리냐?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 니들이 주사위 던져서 확률을 저렇게 구한 이유는 주사위가 무슨 도형이야? 정육면체지. 그치? 근데 야, 만약 주사위가 이렇게 생긴 주사위가 있어. 그래서 여기 1 써있고 여기에 6, 뭐 여기에 3,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주사위가 있다 쳐. 야, 그럼 저거 던져도 확률 저래? 아니지? 아까 근원 사건 어쩌고 저쩌고 뜻 이해했어? 이해했으면 돼. 이해하면 오케이야. 그래서 확률을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 그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해야 된다가 깔려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라. 됐어? 그럴 때 필요해서 근원 사건을 정의를 하는 거고. 됐지?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이고. 됐지?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약간 집합 단어는 좀 많이 들어가. 합사건. 너네들 경우의 수 구할 때 아까 막, 지금 이미 경우의 수 1단원을 하면서 대충 해봤잖아. 어쩔 때는 경우의 수를 땅땅 구해서 어쩔 때는 더 했고, 어쩔 때는 곱했단 말이야. 맞아? 그거 이제
집합, 확률 버전이야 그래. 그래서 너네들이 더했던 경우들의 사건이 다 합사건이라고 그러는 거고, 계속 말하지만 개별적으로 또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더하는 경우라 그랬지. 뭐 볼펜을 3개 뽑은 경우 계산 뭐 10가지, 또는 뭐 2개 뽑은 경우 계산 뭐 5가지 그랬을 때는 더해야 되잖아. 그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기호로 합집합. 야, 합집합의 정의가 원래 그 또는이야. A 또는 B지. 교집합이 그리고지. 그래서 그대로 집합이랑 연계되는 거야. 곱사건 A 그리고 B. 이렇게 표현. 집합이랑 똑같아. 그치? 뭐 생소한 용어는 요 정도 있겠네. 어려운 건 아니고 외워야 되는 거고. 배반사건 이게 뭐냐? 그림이랑 같이 기억해.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사건 A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쳐. B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쳐. 이런 게 배반사건. 교집합이 없잖아. 됐지? 간단한 이해.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속 시원하게 용어를 대놓고 쓸 수 있겠네. 우리가 간간히 문제 풀 때 쓰던 그 여집합 이용해서 구하던 거 있지? 그게 이제 여사건이라고 정의를 한다. 됐냐? 우리가 계속 뭐 예를 들어 뭐 특히 이럴 때 많이 썼지. 적어도 남학생이 1명 이상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랬을 때, 야 그냥 전체를 구해서 남학생이 0명인 걸 빼자 이러고 계산했었잖아. 맞아? 그게 이제 실은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을 이용해서 답을 구한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하게 야 여사건 할까 그냥 구할까 라고 말을 편안하게 하도록 할게. 집합은 여집합이랑 같은 개념이고, 기호 여집합이랑 같은 개념이고. 됐냐? 즉 이렇게 우리가 이걸 했던 거지.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한 거야? 여사건의 경우에, 그땐 경우의 수였지.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뺀 거야. 됐냐? 됐지? 확률에서는 전체가 100%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에 또 나올 거지만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 됐지? 어쨌든 이제 속 시원하게 여사건 개념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확률 방금 내가 설명한 거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그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구하던 아까 그 수학적 확률, 너네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확률 개념이 수학적 확률이야. 그 수학적 확률이 여기 요 부분.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이게 방금 내가 예시든 주사위야. 그 주사위에 6개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할 때만 저렇게 경우의 수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요 딱으로 생긴 주사위에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저거 말하는 거야. 저렇게 쓰기도 하고, 뭐 책이나 아마 교과서는 그런 사건 언급을 할 거야.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래. 그냥 알고 계시면 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 경우의 수 구한다 이러고 있는 거고. 됐지? 그 다음 통계적 확률도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라. 문제 풀 땐 별거 없어.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언제 주로 쓰냐면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공장, 핸드폰 만드는 공장이 있어. 과연 이 공장에서 불량품인 핸드폰이 뽑힐 확률은 몇일까 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수학적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런 상황, 그냥 여기는 이제 가볍게 저런 개념이구나 이해하고 들으면 돼.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직접 공장에서 만약에 10만 대의 핸드폰을 뽑았다면 100, 1000만, 10만 개 중에 불량품이 뭐 실제로 다 조사해봤더니 3개가 나왔대. 이런 식으로 그냥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이 공장은 불량률이 이거 너무 적나? 30? 이 공장은 불량률이 그럼 대충 0.03% 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런 상황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커야 돼. 아니 이 공장에서 불량품인 확률 조사를 하겠다는데 꼴랑 10개만 가져와봐 한 다음에 10개 조사하고 불량품이 없네 100% 이럴 수 이거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횟수가 많아야 돼. 그치? 뭐 그런 개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요거도 그냥 이거 복잡하게 생각 없어. 그냥 이해만 하는 느낌으로 넘어가면 돼.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안 쓰여. 그냥 개념에 존재하는 거라 설명만 해주는 거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저 n 시행 횟수가
매우 매우 커지면 거의 수학적 확률에 동일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 주사위 이런 뭐 막 어디 막 쇼츠에서도 많이 돌아다닐걸? 그러니까 야 주사위를 던져서 6 나올 확률이 몇이야? 6분의 1이지. 근데 이제 저게 실제로 그래? 그 개념이야, 그 개념. 실제로 그래? 실제로 너 주사위 6번 던져봐. 그래서 6번 던지면 6이 한 번 나오냐? 안 나오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럼 그걸 그냥 통계적 확률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는 직접 뭐가 달뛰겠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근데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 그럼 뭐 주사위 나올 확률이 0%야? 아니지. 통계적 확률은 여기를 좀 크게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주사위를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적어.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번을 던진다고 친다면 과연 6이 몇 번 나올까? 뭐 이런 거. 1억 번 말고 6억 번 하자. 딱 떨어지게. 주사위를 6억 번 던졌어. 그럼 정확하게 주사위가 6이 1억 번 나올까?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1억 몇몇 하면서 거의 얘 비슷한 수가 나올 거야. 시행이 커질수록. 이런 거 그냥 큰 셈 없지라 그래. 됐지? 시행의 수가 커질수록 진짜로 내가 시행 횟수분의 사건에서 구한 이 통계적 확률은 분모가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뭐 그런 얘기야. 그냥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문제 풀 때는 안 씁니다. 됐지? 그래서 뭐 오케이 수학적 확률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됐지? 그럼 확률의 기본 성질 다 자네들이 아는 게 기호화돼 있을 뿐이야. 확률은 0%부터 100%까지 끝. 되냐? 그래서 퍼센트 100분율 띄고 0부터 1까지 사이값을 갖는 게 확률의 성질 첫 번째. 됐지? 표본 공간 내가 설정한 전체 경우의 수가 발생할 확률은 1. 되냐? 주사위를 던져서 1부터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1.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공집합. 맞아. 여기에선 공사건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올 확률은 이런 거. 됐지? 당연히 표본 공간은 문제마다 세팅하기 나름. 개념상은 그래. 됐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 됐지? 여기 뭐 예시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얘 내신용에서 막 이런 것도 막 페이크 쓰고 그러는데 막 빨간 공 5개, 뭐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갑자기 구하라는 게 검은 공 나올 확률 구해라. 그럼 애들이 막 당황해서 5탄가? 아니 0. 그냥 당연히 수능에서는 그딴 짓 안 하고 개념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확률의 이 덧셈 정리. 이것도 니들이 아는 거야. 야, 어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어서 많이 봤지? 어디서 많이 봤어? 집합에서 많이 봤지. 맞아, 그거야, 그거. 집합에서 원래 이렇게 존재하던 공식이잖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데 교집합을 빼야 되는 거지. 이건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표본 공간을 하나 설정하고 A랑 B 집합을 설정해서 뭐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양변을 그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대로 기호는 확률로 바뀌고 확률의 수도 동일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면 된다. 됐냐?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네들이 뭐 그런 경우도 없었고 그냥 계속 막 경우의 수 구할 때 1번 딱 해가지고 경우의 수 계산 딱 하고 그 다음 또 두 가지로 두 번째 나눠서 뭐 또 어떤 경우하고 딱 해가지고 더해야 되네? 하고 더했잖아. 여태까지 더할 땐 잘 더했지.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고정해. 더할 때는 언제나 교집합을 꼭 항상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추가하십시오. 왜? 즉 이게 지금 너네들이 뭐 평소에 구했던 어떤 요 사건, 요 1번 경우를 사건 A라고 해볼게. 요거를 사건 B라고 했을 때 자네들은 계속 그냥 이걸 구했던 거야. 더 해야 되네 하고 더 했던 거야. 그리고 아마 여태까지는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소위 배반 사건이었던 것만 너네들은 풀었을 거야.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럼 그냥 더하면 돼. 그치? 근데 이제는 얘도 낄 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 상황을 나눠서 계산할 때는 언제나 더할 때는 잠깐! 교집합 있나? 항상 습관처럼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호로 쓰면 어쩌다 보니 경우의 수로 썼네. 합집합 원소 개수를 구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확률에서도 동일하게 갖다 계산하시면 된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뭐 별거 아니야. 이거 니들이 알던 공식 확률 버전. 이건 딱히 추가로 외운다고 생각 안 해도 되지? 그지? 왜? 배반이면 얘가 없으니까. 즉 0이 되니까. 이것만 남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 아까 말했지만 위에 여사건 확률. 즉 아까 우리가 계속 문제 풀 때 간간히 썼던 게 A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경우의 수로 표현. 직접 구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 썼어? 저게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서 계산했었잖아 여태까지. 그지? 이거 확률 버전이야. 그대로 밑에 표본공간 세팅해서 나눠주면 그대로 이게 확률 버전이지. 즉 A가 일어날 확률은 이거 1이잖아. 확률의 전체 값은 100% 1이지. 여기에서 이거를 빼준다 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사건 확률 나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뭐 이렇게 될 확률을 간단하게 소문자로 P 그러면 그놈의 여사건을 간단하게 소문자로 Q라고 이렇게 세트로도 쓰기도 해. 좀 이따 뒤에 가면 통계 쪽 가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밑에 예시 문제는 여사건 계산, 뭐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 확률 버전. 서로 다른 5개의 샤프와 서로 다른 지우개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3개를 꺼낸다. 확실히 다 서로 다른 거라. 지금은 9개 중에 3개를 꺼내기만 하는 상황이 맞아. 지우개를 적어도 1개 꺼낼 확률. 이거 할 때도 이제 결국 초반 부분, 확률 초반 부분은 경우의 수 푸는 느낌이 계속 날 거야. 왜냐면 결국 이거는 경우의 수 구할 거거든. 단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너네들은 일단 사건은 제쳐두고 표본 공간 확인해서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사건을 구해야 되는데 지우개를 적어도 1개 꺼내는 사건을 잠깐만 A라고 한다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알다시피 적어도 1개면 많거든. 지우개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다 구해서 더해야 되지. 근데 이런 문제도 어떻게 풀었어? 우리가 여사건 지우개가 0개인 걸 그냥 갖다 풀어버렸잖아. 맞아? 다시 말해 그게 개념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구했던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단지 이제는 확률이기 때문에 자 전체 경우의 수 9시 3분의 그럼 뭐 지우개를 0개 고르는 거면 샤프만 3번 고르면 되네? 샤프만 3번 뭐냐? 즉 이걸 계산해서 최종 정답은 1에서 빼주면 저 정답을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어? 그게 그거야. 선생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라고 가끔씩 물어보더라. 뭐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지금 이렇게 계산했잖아. 여사건의 확률을 분수로서 아예 값을 구한 다음에 어차피 밑에 300 있어서 그냥 약분해버린 거야. 잠깐 계산. 3, 2, 6, 7, 42분의 5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오케이. 따라서 1 빼기 42분의 5니까 42분의 37 이렇게 답을 구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냐요? 라고 하더라. 저기 사건에 그러니까 여사건이지. 여사건이 지우개만 샤프만 3개 뽑는 것이 10가지였잖아. 그리고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9시 3이니까 몇이야? 9, 8, 7, 3, 2 84가지인데 그럼 먼저 그냥 계산을 먼저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빼게 되면 74가지가 되니까 그럼 구해야 되는 거는 74개 잠깐 하여간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전에 먼저 경우의 수로 여사건 경우의 수 구하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마치 우리 앞단을 사던 것처럼 이걸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지?
따라서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전체 중에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동일하게 답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맘대로 하라고. 확률 먼저 구해, 6건의 확률까지 구해서 이렇게 1 빼기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경우의 수로 그냥 먼저 전체 경우의 수로 다 마무리 해놓고 구해도 되고. 맘대로 하는데, 주의사항은 뭐? 또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겠지? 네가 6건을 구하기로 했으면, 제발 마지막에 그 전체에서 뺏는 것 좀 까먹지 마라. 알았지? 그거 많이 까먹는다. 문제 길어지면 6건 구해야지 하다가 막 머리 쓰면서 계산을 열심히 해. 그러다 마지막에 1을 안 빼. 그러고 틀리는 거야. 됐어? 그런 거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저기 조건부 확률이라는 곳 가기 전 초반 단계까지는 계속 그냥 결국은 경우의 수 푸는 듯한 느낌이 들 거야. 일단 요거는 이제 개념 얘기니까 바로 가봅시다. 1번.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네. 자, 일단 A부터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거 뭐야? 그러니까 2개를 던지는 거니까 집합은 다양하게 올 수 있지. 순서상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사건 A라고 잡혀있는 요놈의 원소들이 되는 거지. 맞지? 아이고. 주사위는 항상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 다. 2는 안 되고 대신 이제. 됐냐? 됐지? 자, 여기에서 개념 잘 봐. 이게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배반인 사건. 얘랑 배반. 자, 배반은 얘랑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라 그랬어. 맞아? 그럼 현재 얘랑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A가 지금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거니까 아마 자네들 딱 생각할 거야. 아, 그럼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 1, 1, 2, 2, 3, 3 이렇게 얘네들이 얘랑 겹치지 않는 원소들이지. 맞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답을 네 정답 6개 하면 안 된다. 왜? 문제에서 뭐 구하래? 배반인 사건 개수를 구하래잖아. 집합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방금 말했지? 이 6개는 뭘 찾은 거야? 얘랑 안 겹치는 원소 6개를 찾은 거지. 문제에서는 사건 개수, 즉 다시 말하면 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즉 너네들은 얘네로 만들 수 있는 집합 개수를 구해야 돼. 됐지? 무슨 소리냐? 안 겹쳐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그럼 내가 사건 B를 이렇게 세팅해 볼게 하면서 사건 B를 1이 나온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 A랑 B랑 서로 배반 사건 맞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래 하면서 사건 C를 뭐 1 또는 6이 연달아 나온 경우라고 세팅하면 쟤도 A랑 사건이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 개수를 물어본 거야. 개념 알겠지? 겹치지 않는 원소를 6개 찾은 거지 이게 집합이 아니야. 즉 다시 말해 이게 그거 해야 되는 거지. 요 6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총 개수 구하는 거 해야 되지. 기억나냐? 2의 6제곱계 그거. 맞지? 야 그래도 확률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왜 2의 6제곱인지는 다 되는 거 아니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잖아.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서 이거잖아. 그치? 그리고 원래 집합할 때도 얘기했어. 항상 이 계산 안에는 2가지 조심하라 그랬어. 이 계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거 원래 집합 때부터 조심하라 그랬지. 지금은 뭐 딱히 별말 없지. 뭐 공사건이 아닌 이런 말 없지. 그치? 따라서 집합 B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세팅한다던가 아니면 집합 B를 뭐 이렇게 세팅해도 돼. 이렇게 해도 A랑 배반 맞아. 됐어? 즉 공사건 포함, 공집합 포함. 자기 자신 빼라 이런 말 없고. 됐냐? 그래서 64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잠시 사건의 개념 잠깐 첫 번째 문제. 집합 생각하면 돼. 집합.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구해볼까? 그러니까 계속 1단원 문제 푸는 건데 대신 할 일이 한 가지 늘지.
확률을 구해야 되네. 아이고, 그러면 이따가 구하는데 전체 구해야 되겠네.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딱 구해놔.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경우의 수 올릴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문제 쫙 읽고 A에서 B 찍고 C로 가는, 자, 뭐뭐 할 때 이 문장을 잘 보는데 여기가 지금 전제 조건이 깔린 거야. A에서 B 찍고 C로 갈 때,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뭐 이런 거 6가지. 뭐 바로 써도 되지? 2 곱하기 3 맞지? 자, 이제 사건 경우의 수 구하자. 사건 P를 지나가라. 에이, 그러면 1가지 곱하기 3가지네. 됐냐? 그렇지? P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1단원 문제랑 똑같은데 단지 이제 추가 작업 전체 구해서 6분의 3 즉 2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것 뿐이야. 됐냐? 그래서 초반 부분은 또 계속 경우의 수 연습을 하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복습도 시켜줘. 단원 구성이. 그지?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하고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생 미분법 나와서 아예 따로 노는데 여기 초반에서 2단원에서 매끄럽게 1단원 연습도 시켜주는 아주 친절한 과목. 자, ABCD 5개의 물건을 일렬로 나열할 때 쫙쫙쫙쫙 읽다가 확률 구하는 거네.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주자. 뭐 할 때 구하는 거냐? 요거 할 때네. 뭐 할 때야?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5P5, 5패. 자, 그럼 사건은 뭐 하는 거지? 자, 1단원에서 보던 문제 아니야. A와 B 사이에 2개 진열시켜라. 그지? A와 B 사이에 2개 넣어라. 이거 이웃하게 나열하는 그거 하는 거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볼까? A, B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덩어리 제작하자. A나 B를 이렇게 양옆에 놓는 방법 2가지. 사이에다가 놓는 방법 A, B는 나열이 됐고 3개 중에 2개 골라서 나열까지. 곱하기. 그래서 뭐 C, E 들어갔다 쳐. 그럼 최종적으로 요 보따리 하나랑 선택 안 된 D 2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네. 2팩. 딱 경우의 수 문제지 그냥 말 그대로. 뭐야?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네. 됐지? 일부러 계산 안 했어. 말했지? 가능하면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다 풀었어. 뭐 덧셈이 생겨버리면 계산 구조에 덧셈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약분해주면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2 하나 지우고 3 지우고 뭐야 2 2개에 4 하나 지워도 되겠네. 뭐야 답은 5분의 1. 잠시 계속 경우의 수 문제 반복. 아이고 원순열인가 보다. 다음 6개의 원판에 검은색과 흰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칠하려고 한다.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일단 전체부터 구하자. 색깔 그냥 한 번씩만, 그래도 문제는 잘 봐라. 한 번씩만 쓰는 거 맞아? 검은색과 흰색을 포함한 6개니까 6개 중에 검은색과 흰색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칠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서로 다른 6개 색 다 나열하는 거네. 자, 전체 이 팩에 얘는 그냥 원탁이지. 그 다음 사건은 검은색 맞은편에 흰색을 칠해라.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마주보게 원탁에 앉혀라. 이런 거 하는 거지, 그지? 됐어? 자, 뭐부터 해? 검은색과 흰색을 먼저 나열을 합시다. 즉 사건 계산. 확률이지만 결국은 1단원 문제 푸는 중. 검은색과 흰색을 먼저 원탁에 2개 이렇게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원탁에 2개 나열하는 방법은 2팩. 결국은 한 가지지. 그냥 그리고 남은 4가지 색깔을 여기에 일렬로 나열하면 끝. 됐지? 여기에서 또 4분의 1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검은색과 흰색이 나열돼 있어. 그러면 지원 맞춰봐. 그럼 이제 야 여기에 내가 10만원 숨김.
눈 감어 하고 돌았더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멈췄어. 그러니까 지금 흰색이랑 검은색을 나열한 상태라서 개념도 다시 한번 잘 이해하라고. 1번, 2번, 3번, 4번. 자, 10만원 어딨게? 흰색과 검은색이 이미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원탁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순서 다 구분되지. 그래서 회전 제외는 보통 한 번만 하면 끝이야. 무조건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 4팩에서 또 원탁이잖아 그러면서 막 또 4 나누지 말고 따라서 정답은 자 계산이잖아. 자 5팩 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거 약분 될 거고 4, 3, 2 5분의 1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인 사건을 A, 차가 4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하자. 자, 기호 말해줬지. 그러니까 저 A가 발생할 확률 구하면 되고 B가 일어날 확률 구하면 되는 거야. 주사위는 보통 세는데 두 눈의 수에 두 개 더해서 홀수인 거 세야 되겠네. 그래서 이건 뭐 센다고 해야 되나? 나눠서 하면 되긴 하지. 이거는 더해서 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홀짝짝 홀홀 짝짝 뭐야? 곱할 때랑 더할 때랑 구분해. 홀수번 더하면 홀수지, 그지? 그리고 항상 헷갈릴 때는 그냥 네가 짝수랑 홀수 예시 들고 막 해봐.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리고 주사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서 구분해주는 거고. 됐지? 자꾸 가끔 물어봐. 선생님, 주사위면 3, 2, 2, 3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해야지! 왜? 주사위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6가지지. 이미 주사위는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6 곱하기 6으로 하고 있어. 따로따로 계산하고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뭐 센다기보단 계산 가능하네. 자, 짝수랑 홀수 나온 경우. 주사위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잖아. 그지? 여기 더하기 썼다고 또 같이 반사적으로 더하기 쓰지 말고 여긴 지금 곱해야 돼. 그지? 이렇게야. 그치? 9가지. 홀짝, 얘도 뭐 3가지지. 9가지. 둘이 더해야 되지. 됐냐? 당연히 지금 아예 상황 자체가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집합, 겹치는 경우 없으니까 안심하고 18가지 해주시면 되겠네. 됐나? 따라서 저 홀수일 확률은 주사위 던지는 거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지금 우리가 구한 18 2분의 1 오케이. 됐지? 그 다음 보통 이렇게 차가 4 이상 4 미만 뭐 이런 거 막 차가 몇 이상 주사위 2개 던져가지고 뺀 게 4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조심해. 차이라고 그랬지. 맞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일단 여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체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전체 경우의 수를 36이라고 한다는 건 2 나오고 4가 나온 경우랑 4가 나오고 2가 나온 경우를 따로 세는 계산이야 이게. 그지? 그럼 이거 나온 경우에 차이를 마이너스 2라고 하니? 아니지. 이거는 뭐 그 부등식 개념이라 해야 되냐? 그냥 수학 개념이지. 두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이라고 했는데 차이기 때문에 절대값 생각하면 돼. 이것도 차이가 2인 거고 이것도 차이가 2인 거야. 됐어? 그래서 보통 주사위에서 이런 상황이면 세는 거야. 자, 세. 대신에 셀 때 이 정도는 확인해. 항상 6건 확인해. 4 이상을 세는 게 더 빠른가 4보다 작은 걸 세는 게 빠른가는 언제나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 그냥 할게. 셀 때는 언제나 기준 잡아서 뭐 맨 앞에 여기 6 큰 거부터 할까? 6이 들어온 경우 6, 1 가능. 옆으로 써도 되고 6, 1 가능, 6, 2 가능, 6, 3은 안 되지. 됐지? 얘가 5가 들어온 경우엔 여긴 그럼 1만 가능이네. 더 이상 안 되네. 4가 들어온 경우 안 되고 3 안 돼. 2인 경우에 딱 되겠네. 6 되고
1이 들어간 경우엔 5랑 6 되고. 세는 건 방식은 다양하니까 뭐 선생님 이렇게 세면 안 돼요, 저렇게 세면 안 돼요. 네가 안에 깔리게 빼먹지 않고 잘 세면 돼요. 총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따라서 문제에서 세팅해준 B가 발생할 확률은 36분의 6, 즉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대로 여기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뭐 확통이라고 하고 있지만 좀 어찌 보면 잠깐 1단원 경우의 수 복습에 저기 집합단원 하는 느낌 들고 그럴 거야. 뭐 그래 맞아. 이거 집합에서는 아마 너네들 집합 한창 공부할 때는 바로 뭔 소린지 알아들었을 텐데 이거 기억나냐? 물론 저거는 암기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즉석에서 저거 이 소리예요, 저건 요 소리예요 알아내면 좋고. 뭐지? 겹치는 부분이 X다? 이거 대충 기억은 하잖냐. 누가 누구 잡아먹는 그림이지. 근데 누가 누구 잡아먹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네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림 2개 그려놓고 찾아. 뭘 자꾸 다 바로 공식처럼 기억나지 않으면 자꾸 모른다 그래. 어느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지? 오른쪽? 그치? 따라서 이 소리는 이제 지금 현재 하자. X가 열에 있으면 A가 요렇게 있다라는 소리고. 자, 그럼 이게 이제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B가 안에 들어있는 그림인 거야. 그치? 근데 B가 그럼 이제 그림 완성시켜보자. 집합 느낌 맞아, 진짜. 애당초 확률을 세팅할 때 표본 공과 뭐 사건 이게 집합으로 정의하잖아. 그지? 집합처럼 풀 수 있어, 이렇게. 되냐? 자, 구해야 되는 건 뭐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럼 문제. 전제 조건은 뭔데? A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를 집합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중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한 개 고르는 거가 되겠네. 맞아? 그래서 그렇지? A의 부분집합 중에 한 개를 골라서 X 하기로 했잖아. 그지? A의 부분집합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A의 부분집합 전체 개수는 이만큼 있을 거야. 그지? 됐어? 몇 시야 이게? 그러니까 256개지. A의 부분집합이 256개가 있어. 즉 여기서 X를 고른다. 256개 굳이 쓴다면 이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 256가지야. 됐어? 따라서 256이 전체인데 256분의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저렇게가 요렇게야. 그래서 대충 그 집합 때 기억나지 않아? A 중에서 부분집합을 골라서 X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긴 거 보니까 A, B, C, D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네 그거잖아. 그래서 A, B, C, D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요거 미리 뽑아놓고 실은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포함을 해라 아니면 포함하지 않아라 라고 하던 하여간 지목된 애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던 거 기억나지? 얘네는 뽑았다 치고 4개로만 만들면 되는 그거네. 그지? 2의 4제곱. 2의 8제곱분의 2의 4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16분의 1이었겠네요. 됐지? 해서 다음 시간에 가 아니라 내일이잖아.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하시고 지금 그 3번째 프린트 준 거 아마 20번까지인가 풀려고 그러지 않았냐? 맞지? 이거 끝까지 다시 이제 오늘 다 배웠으니까 끝까지 풀면 되고 부교재 남은 부분 마저 풀어오시면 돼요. 되냐? 우와. 야, 뭐 서커스 하냐?